8월 7일 목요일 10시 줌 강의를 맡은 강용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는 전문가 교육 비즈니스 세미나 건으로 1박 2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서 영종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영종도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회사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팩터는 채널망을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는 게 첫 번째 팩터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필리핀 하얏트 호텔에 들어가 있는 메타 에이스, 지금 현재 주문량은 200대를 받아서 지금 생산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게 앞으로 1000대, 2000대가 계속 발주가 나오면 공급하는 그런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죠. 우리 자동차에도 보면 하이브리드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내연 기관에 휘발유를 또 반을 넣고, 또 반은 전기로 충전해가는 시스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하이아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메타 에이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회사가 융복합, 그러니까 온라인의 메타버스인 기존에 해왔던 메타버스 사업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텔 관련된 오프라인 사업, 그러니까 융복합 사업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희들이 이제 생산해서 들어가게 되면 필리핀에 공급할 때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게 제품을 개봉할 수는 없습니다. 팝코에 먼저 납품이 되면 팝코에서 납품이 끝나야만이 제품이 공급되고 있고, 현재 제품 생산은 가산 디지털 단지 공장 내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메타 MCC 있죠? MCC 그룹. MCC 그룹은 이제 카드 사업을 주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자 카드와 그리고 JDB 은행의 그 API를 연동해서 모든 부분을 회사가 총괄적으로 끌고 가는 그 API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는 비자의 1%, 그리고 JDB 은행의 1% 정도를 주고 나면 나머지는 모든 게 다 회사 수익으로 가져간다. 회사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이 수익이 메타 S 토큰을 갖고 있는 우리 멤버 회원분들한테 이익이 100%다 돌아가는 그런 모델로 다 구성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도 회사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 3탄이 하나 있어요. 3탄. 3탄은 뭐냐면 키즈라고 그 어린이용 있죠. 어린이용이 요즘은 메타버스 안에서 뭘 한다? 그게 동물 키우기 이런 게 있죠. 동물도 키우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소모품을 쓰면서도 다음 단계를 완성시키는 어떻게 메타버스 안에 사는데 어린이용 그 말, 그러니까 육성이죠. 말이 태어나가지고 말을 이제 계속 육성 관리하면서 말을 성장했을 때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용 말 육성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팩타는 1박 2일 동안 갔다 온 그 팩타는 요 정도 됩니다. 또 세부적인 부분은 또 다른 강사분들이 또 나열하게 또 전반적으로 또 나열해서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 이게 오프라인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메타버스는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실현해 가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는 이제 메타 F 그룹이고요. 메타 F 그룹의 산하에 보게 되면 10여 개의 계열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철 중에도 아주 단단한 철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강한철, 그죠? 강한철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6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인터넷이 있는 그 시대에 야후 코리아, 이 검색입니다. 검색 사이트 야후 코리아에 근무하시면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게임 사업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무팀장 팀장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메가 드림즈,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이제 만든 거죠. 여기서 한 14년을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법과 불법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불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래서 메가 드림즈에서는 합법적으로 게임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코인 채굴 회사도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검토는 쭉 해오셨지만 본격적인 부분은 2002년 1월에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 기업을 설립했다. 그리고 메타페스티스트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거래소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계열 운영사가 한 10여 개 정도. 그리고 물론 뭐 명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카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에 저게 건물 짓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현재 메타F 그룹의 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밑에 보니까 불급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의 불광불급 그 슬로건이죠. 회장님은 그 1박 2일 동안 행사하면서 계속 참여를 하셨지만 잠시라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쭉 받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이동 거리라든지 식사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교육하는 시간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하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행사 진행 요원분들도 우리는 어떻게 저 단체적으로 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식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또 더 채워야 될 부분은 항상 옆에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점심은 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러면 드셨대요. 근데 언제 그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주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F 그룹,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많은 걸 나이 알고 있죠. 그죠? 메타 페스티스트, 그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저입니다. 대규모 회원을 모집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타 F 익스체인지 이 거래소죠. 메이저급 거래소죠. 지금 전 세계 거래소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한 1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코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은 그런 거래소도 있고 임시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래소도 많이 있죠. 근데 저희들은 메타 F 익스체인지는 메이저급 생태계를 동반한 메이저급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2종의 코인이 지금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메타 F 토큰 그리고 메타 S 토큰, 이게 STO 개념의 주식형, 배당형 토큰도 거래되고 있다. 참고로 오늘 가격이 얼마냐면 104달러입니다. 104달러. 자, 2억 개가 발행이 돼서 104달러가 운영이 되니까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14만 원 정도 돼요. 14만 원 정도 되면 이거를 2억 개를 곱하게 되면 우리 시총이 얼마 되죠? 시가총액이 28조가 됩니다. 28조.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코인이 탄생하고 10만 원 이상 되는 코인의 그 수량이 한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번째 등극하는 메타 S 토큰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S 그룹, 이제 앞으로는 이게 주주형 토큰, 배당형 토큰이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매일매일 메타 S 홈페이지에서 수익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오픈하고, 메타 S 토큰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매월 초에 한 번씩 배당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들은 배당을 하게 되면, 1년에 정산 시간이 끝나고 1년에 한 번씩 해주지만 저희들은 1년에 12번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금을 쓰기는 편리하겠죠. 그래서 메타 S그룹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메타 F그룹 필리핀, 이제 앞으로는 필리핀이 어떻게 게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라이센스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스포츠 게임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프라인 쪽에 호텔,
하얏트 호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호텔에 1,000대, 2,000대, 5,000대, 10,000대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인천에 가서 실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실전에 참여해 봤는데, 이 게임이라는 거는 한번 이게 맛을 보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게 게임 시장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안내해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 오늘 경험을 잘 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게 이 게임 시장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아마 회사에서는 현실감 있게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글로벌 법인이 이제 준비돼서 지금 토지 계약이 돼 있고 건물을 이제 짓는 거죠.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 각 주별로 라이센스가 확보되면 또 각 주별로 진출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MCC, 메타, 크립토 카드 그룹이죠. MCC 그룹. 여기에 보면, 라오스의 JDB 은행. 그러니까 지금, 비자에서, 크립토 카드를 발행을 하는데, 스위스의 스위스랜드하고, 동남아 쪽에는 라오스의 JDB 은행에 두 군데 어떻게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본사에 이제 저희들 라이센스, 베트남 본사가 있으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라이센스 G1, G2, G3, G4를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필리핀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입니다. 물론 뭐 장황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이게 탈중앙화된 기반의 NFT, P2E 게임 플랫폼. 이제 게임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 플랫폼에 유저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이렇게 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코인 시대가 아니면 이 글로벌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코인 탄생 배경을 얼핏 보게 되면 여기 2008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008년에 이제 전 세계 금융의 리딩, 그리고 전 세계 1등 국가가 미국에서 어떻게 큰 사태가 발생했죠.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리만 브로더스에서 주만 주택담보에 대한 담보율을 거의 80% 이상을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시점이 계속 성장해 오다가 2008년도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리만 브로더스가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 금융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2008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띵동하고 나왔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기를 2009년도에 접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1월에 논문 9장이 세상에 나오면서, 지금 논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어,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백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게 9장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중앙은행과 중앙정부를 못 믿겠다.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겠다 해서 피어 투 피어 개념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16년, 17년의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의 위력이 나오기 전에는 각 국가별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코인을 다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만들었고 중국도 만들었고 한국 역시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올해 4월, 5월, 6월 시범 테스트를 제주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6월 말자로 테스트를 중단하고 CBDC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꼬리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접근하고 있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그리고 코인으로 어떻게 이게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주로 이제 나왔던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USDT, 테더라고 그러죠. 테더는 여러 종류로 발행이 됐는데 바이낸스 기반이면 BP20 기반, 이더 기반이면 ERC20 기반, 트론이면 TRC20 기반. 우리는 USDT를
트론 기반으로 쓰고 있죠. TRC20 기반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곤 기반도 있어요. 그래서 USDT를 보낼 때 USDT가 생산되고 발행되는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더 기반의 USDT를 갖고 있는데 바이낸스 기반의 이더 USDT 주소로 발송을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익명성입니다.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낼 때는 그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USDT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연합 합동해서 합동 투자를 해서 만든 게 USDC라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그림하고 자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CBDC를 생산했는데 CBDC를 중단하고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고객이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게 되면 지급 준비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5억 정도만 준비하자 했는데 한국에서는 10억 정도로 다시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지급 준비금이 10억 가지고 부족하겠죠. 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급 준비금을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존을 해주면서 달러로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채가 있어요. 국채를 그 양만큼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카카오페이도 있을 수도 있고 삼성도 있을 수 있겠죠. 삼성은 왜냐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삼성 카드는 아니 삼성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삼성은 현재 전 세계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2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어요. 매달 200여 개의 국가에 월급을 지급하려면 각국의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인원 플러스 경비 플러스 시스템의 비용 이런 게 많이 들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월급을 일정량의 코인으로 지급해 버리면 일이 끝나버리겠죠. 전자지갑으로 넣어주고 버리면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도 트럼프는 뭐냐면 그림자 정부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스트레스, 금리를 낮추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금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그림자 정부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있어요. 그 어디가 파월 의장이 곧 뭐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파월은 트럼프하고 아주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파월이 계속 올려야 되죠. 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금리를 높여야만이 돈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을 확보해라, 이더를 확보해라, 리플, XRP를 확보해라. 죄송합니다. 솔라나를 확보해라. 그래서 미국 부채가 6경 정도 돼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되면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제 금은 어떻게 오랜 역사 속에 금은 유지가 되어 왔지만 금 전체에 대한 시총이 높겠죠. 금값이 계속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 6천을 가면서 금 시총을 추월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도 어떻게 ETF 승인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비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2008년도에 비트가 나오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비트가 움직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 숫자가 무슨 돈이 되겠어 하고 어떻게 다 내려놓으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비트보다 더 강력한 게 메타 S 토큰이죠. 자, 그 뒷단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부분을 남들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시간 속에 부자가 되는 그림들이 그려진다.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이게 북한은 여기 해킹해서 가져간 겁니다. 북한은 돈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한 게 아니고, 북한의 라자로스 해킹 부대가 있어요. 그래, 올 2월에 보면 바이비트에서 이드가 해킹당했죠. 해킹당했는데 2조 1천억 정도 해킹당했는데 해킹을 누가 했다? 북한의 라자로스 팀이 2조 이상의 돈을 해킹했는데 그게 이드였습니다. 이드. 이드는 어떻게 책에 나온 기술, 암호화폐 기술이었지만 이게 해킹에는 좀 약합니다. 약해서 어떻게 브릿지.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퍼 할 때 연결되는 부분이 브릿지 부분에서 해킹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가 파산 위기까지 갔는데 저기 바이비트 회장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다 변제하겠다 해서 아직도 바이비트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뒷면의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계는 어떻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1차 산업혁명일 때는 영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해가지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 어떻게 기축통화가 US 달러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에 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뭐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 우리 이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국의 화폐로 쓰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코인 시대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통화가 통일돼 버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이 시장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고 타이밍적으로 맞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떻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먼저 앞서간다 해가지고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안 되듯이 그리고 시장에 받쳐줄 그 타이밍에 왔을 때 사업이 접목이 되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게 세상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표현했죠. 블록체인이란 여기 짧게 적어놨어요. 블락.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벽돌 블락 많이 찍어보셨죠? 블락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위에 데이터를 묶었습니다. 묶는 게 체인이죠.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이게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블록체인 말하면 이제 분산 공개 원장. 원장은 원장인데 분산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원장. 그리고 중앙화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하게 되면 보안 기술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킹이 안 된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 변조할 수 없다. 중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킹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떻게 돈을 100억을 빼려고 하면 서류를 위변조해버리면 돈을 100억을 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그 임플란트 회사에 직원이 앉아서 2,800억 원을 뺐죠. 근데 회사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서류를 위변조해 놓은 상태에서 남겨두니까 아직도 잔고가 2,800억 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숫자만 변조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화 시스템의 약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탈중앙 시스템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게 되면 사기도 못 칩니다. 속임수도 부릴 수도 없고 조작도 할 수 없다. 이게 기술의 가장 강점이다. 그리고 지불하는데 이중 지불이 적용이 되지 않고 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익명성을 갖고 있는 피어 투 피어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게 해킹이 부분인데 해킹은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들은 매년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2천억 원, 3천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해커가 못 들어오게끔 방어막을 계속 울타리를 계속 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예를 들어 이게 보안 시스템에 투자 금액이 제로다. 그러면 해커가 들어와서 취약 부분에 들어와서 돈통에 돈을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앙화 시스템의 약점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뭐 이제 해킹이 안 된다는 게 이 블락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면
해커가 1번 블락, 2번 블락, 3번 블락, 4번 블락 이렇게 해킹해서 6번 블락까지 있다고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블락을 해킹하고 5번 블락을 해킹할 때쯤면 1번 블락의 비밀번호, 해커가 풀어놓은 비밀번호가 변경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비트 같으면 10분 단위, 이더 같으면 3분 단위로 새로운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더의 채굴 시간이 10분 단위로 만들어지듯이 채굴 시스템에 맞게끔 10분이 되면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되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6분까지 다 해킹을 하지 못하면 1번이 자동적으로 블락이 새로 형성되면서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산 공개 원자 이게 회계 장부죠. 우리가 모든 거래에 있어 가지고는 거래 장부, 회계 장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거래하더라도 장부가 있고 은행에서 돈을 입금 출금하더라도 다 장부가 있죠. 그건 중앙화에 대한 장부고 탈중앙화에 대한 장부는 이게 분산 공개 원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앞으로는 탈중앙금융,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탈중앙금융에서 코인을 예금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가 처음에 나오면서 스테이킹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유니 수압이라든지 팬케이크 수압에서 스테이킹 하게 되면 연이자 10%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게 덱스 거래소에서 디파이 금융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의 시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비트나 이들을 갖고 이 담보성으로 맡겨놓으면 또 돈을 대출해주는 대출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은행이 지금까지 벌어먹었던 그 수익 구조는 예대 예금에 대한 이자,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이런 이자의 차익을 가지고 은행이 몇 조씩 수익을 내는 거죠. 음. 그 중앙화는 폐쇄 원장이고 일반 게임 시장은 다 폐쇄 원장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사들이죠. 여기는 다 어떻게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도 돈을 아이템이 거래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죠?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넥슨의 의장이 김정주 의장이었죠. 근데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게임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상속세 얼마 내는 거 아세요? 얼마 상속세를 냈죠? 2천억 원, 3천억 원, 1조? 아니에요. 2조 5천억을 냈어요. 그 정도로 수익이 많은 시장이 게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화에 대한 게임 시장도 이렇게 크지만 탈중앙화에 대한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NFT, P2E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제는 어떻게 한국에서는 NC나 넥슨은 넷마블은 한국의 원화로 어떻게 저기 칩을 사든지 아이템이 거래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코인으로 저기 아이템이라든지 우리가 아이템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한국 돈을 쓰는 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USDT로 아이템의 안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사죠. 근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분들도 한국 돈으로 US 달러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국 화폐로 사는 게 아니고 USDT, 트론 기반의 USDT를 갖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아우러져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다. 여기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극한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화폐가 통일이 되고 지불 수단이 통일되게 되면 이 시장은 파이가 커진다. 코인과 토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었지만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립니다. 코인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인이란 이 자동차 엔진이 있죠. 우리가 현대 자동차가 포니를 초기에 생산할 때는 이게 자동차 엔진 기술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어디에? 독일에서 가져와서 포니를 최초 모델로 생산했습니다. 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엔진들이 자체 엔진을 만들어내니까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거죠. 근데 코인 시장도 보게 되면 이 기술,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코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엔진 위에 올라가는 게 메인넷. 그 메인넷에서 만들어지는 게 코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엔진 기반의 메인넷 기반으로 설계돼서 탄생되는 게 코인이면 이 메인넷 기반의 코인을 비롯해서 기술을 가져와서 찍어내는 게 토큰이다. 그리고 코인은 세금 받는 사람, 토큰은 세금 내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거래할 때마다 트론 뭐 30개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USDT 요즘 강의 듣고 이러면 USDT가 3개 나오면 한 개는 가스비를 내야 되고 2개만 받는 거죠. 이게 왜냐면 메인넷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사에서 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토큰을 생산돼서 사용하니 진행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가스비를 내세요 하는 게 이게 통행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세금 받는 사람, 토큰은 세금 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을 들을게요. 신세계 백화점은 건물은 지었습니다. 백화점 건물은 지었습니다. 신세계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1층에 가니까 액세서리, 시계점, 구두방, 옷가게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 가게들이 들어오는 건 다 뭐 신세계 백화점의 코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오는 가게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죠. 임대료를 내니까 다 토큰이다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엔진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는 현재 8개고 상업용으로 쓰는 거 1개를 빼고 나면 다 암호화폐에서 7개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이 메인넷, 엔진 기술은 없지만 메인넷 기술을 가지고 와서 생산해서 만들어낸 게 128개가 현재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의 BNB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 엔진 기술은 없지만 메인넷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왜? 이더가 갖고 있는 EVM 기술이 있어요. 이더넷 버추얼 머신 기술을 응용해서 메인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NB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이낸스 코인이지만 초기에는 이더 기술 기반으로 생산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자체 메인넷 기술로 생산했으니까 이제 코인이 됐다 이런 것이네요. 그리고 BP 이공계열로 설계하면 USDT가 BNB BP 이공계열의 USDT다. 그러면 이 USDT를 보낼 때마다 가스비를 누구한테 준다? 바이낸스에 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코인 시장 현황은 한 16년 지났지만 10만 원 이상이 거래되는 게 9개. 오늘 우리께 메타S 토큰이 지금 14만 원이니까 10번째 등극했네요. 그죠? 기쁜 소식이죠? 박수나 하트 좀 날려보세요. 네, 기분 좋은 날이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트나 이더나 그리고 비트 캐시, 솔라나 그리고 바이낸스 BNB 이런 이제 형태의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 이게 현재 10개가 전부 메타 S 토큰도 포함되는 게 10개네요. 그리고 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게 지금 39개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서 분석된 데이터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트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혼돈할 정도로, 이게 강의가 안 될 정도로 하트하고 이게 엄지척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감사해요. 강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과 코인 거래소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 주식시장은 어떻게, 아침에 문 여는 시간, 폐장 시간, 토요일은 거의 일을 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평일 근무 시간에 이렇게 개장,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코인 시장은 이게 개장, 폐장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풀 가동하는 시간, 이게 시장이 코인 거래소 시장이다 보시면 되고, 이게 주식은 이게 너무 상승하든지 너무 하락을 하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서 일시 정지, 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시간을 좀 주는데 이 코인 시장은 진정시킬 시간이 안 들죠. 왜? 비트코인이 1,000만 원 가든 2,000만 원 올라가든 1,000만 원 하락하든 2,000만 원 하락하든 누군가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작동 능력은 없어요. 이게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 코인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인 거래소 KRW, 코리아 레이트 원, 원화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시가총액이 어떻게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지금 3군데 정도 있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중개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뭐 이름을 정하지 못하겠네요. 코스닥의 주식시장을 추월했다고 보셔야 돼요. 왜? 자금이 어떻게 코스닥으로 가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운영 자금이 아니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코인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르고 많다 보니 자금 유입이 증권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코인 거래소 시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그 주식시장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가는 이 시장을 다 뺏기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 언제? 올 하반기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풀 가동해야겠다. 주식시장이나 그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는 주로 가져가는 비용들은 다 수수료입니다. 거래가 일어났을 때마다 가져가는 게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게 나스닥 시장의 지금 현재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보면 코인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다 가져가는데 그 수수료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 시장을 코인 거래소 회사들이 다 가져간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이제 어떻게 이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무조건 상승하는 상승장이 그려지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메타버스 상에서 모든 생태계를 다 그림을 다 그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메타 S 토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르지 말아 해도 어떻게 어제 2만 원 하다가 오늘 14만 원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ik한데 어떻게 제 말을 듣습니까? 이 시장은 코인이 이게 불붙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상승장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불장불장 표현하죠. 근데 이게 영어 발음하고 똑같아요. 이게 BULL이라고 이 BULL이 뭐냐면 황소란 뜻이에요. 황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고 코인 거래소 시장이 열리면 보통 그 앞마당에 앞마당에 뭘 있다? 이 황소상을 하나씩 걸어놔요. 황소상을 하나 제작해서 네.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황소같이 황소는 뿔이 이게 두 개가 있죠. 뿔로 밑에서 쳐받아 올리면 올라가는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황소상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어장이라고 하락장을 표현하는데 하락장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를 희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배어장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BULA라고 맞물려서 발음하다 보니까 불짱불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우리 메타 S는 18조일 때 내가 기록해놨는데 오늘 28조까지 달리고 있어요. 10조가 넘었네요. 10조를 더 상회해서 28조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블록체인 시대니까 중앙화. 모든 데이터는 여기 중앙에 모든 게 다 접목이 돼 가지고 중앙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계좌 내용을 뽑을 수 있는 은행 얘기를 들게 되면 우리 은행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은행의 모든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중앙에 모든 데이터가 집약적으로 모아져 있다 보니까 해커들도 어떻게 이쪽만 침입해서 해킹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서류를 위변조한다. 이게 현재의 중앙화 방식이고 옆에 있는 그림이 탈중앙 방식이에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중앙에는 중개기관이 없는 거죠. 중개기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킹을 하려니까 A를 해킹하고 B를 해킹하고 C를 해킹하는데 4번째 있는 D를 해킹하고 있는데 어떻게 A가 어떻게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해킹했던 비밀번호가 다시 바뀌어버려요. 자동으로 바뀌어버려요. 비트코인이면 10분, 이더 같으면 3분 단위로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해킹이나 위변조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을 한 장 가져왔어요. 자, 이게 증권거래소 앞마당에 가면 이게 항상 황소상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마당에 황소상이, 이 뿔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 사람들도 뿔에 찔리면 바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력감을 느끼죠. 그래서 계속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그림을 넣어놨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 거래소. 여기는 어디냐면 한국의 그 여의도에 가면 한국거래소 KRX라고 있어요. KRX. 이게 마상에 가면 여기 황소입니다. 황소. 여기 뭐냐면 곰이에요. 곰. 황소가 어떻게 곰을 쳐받아 밀어내버리죠. 야, 너는 하락장은 없어. 여기는 다 상승장만 구현되는데 네가 왜 나타나? 베어 해가지고 이제 베어를 이제 뿔로 쳐받아 올리는 거죠. 너는 여기서 얼씬도 하지 마. 여기는 상승장만 기대하는 거래소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메타F 사업은 그룹의 메타페스티스트 그룹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부채가 전혀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다. 우리가 투기와 투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팩터는 안정성이죠. 그리고 수익도 나야 됩니다.
아무리 안정해도 어떻게 해? 내가 투자된 수익성이 안 맞으면 돈을 빼겠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0.5%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증권 시장의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면 0.5%의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성 가지고 전 세계 자본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숫자로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게 숫자가 언제든지 현금성으로 환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나고 황금성이 있는데 오늘 내일 돼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 경영의 기본 철학이 지속 가능 경영이다.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한 바운더리 내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는 사업에는 마주, 주주, 전주, 그리고 부족하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우리 말 사업을 하는 말 사업이다. 그리고 말은 2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말로 세계를 정복했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했고, 징기스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전략이 하나 숨어 있죠? 징기스칸의 전략. 징기스칸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침략 국가에 들어가서 침략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노획물이죠. 노획물을 징기스칸, 이 칸이면, 칸은 왕인데, 왕이 90%를 가져가는 게 대부분의 전례인데, 징기스칸은 몇 프로를 가져갔다? 본인은 10%를 갖고, 나머지 90%는 산하 장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사기가 충전해지겠죠.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 국가를 점령하기 시작하게 되면 장수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겠죠. 왜? 싸우면 싸운 양만큼의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장수들이 목숨 걸고 산다. 근데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내오는 이게 전략이랑 비슷하죠? 메타 S 토큰이 지금 14만 원 달리고 있어요. 한 개가 14만이면 어떻게 계속 올라갔을 때 20만 원, 30만 원 갔을 때 이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근데 강한철 회장님은 전체 100% 중에 7%를 갖고 있다. 연구 개발진들이 갖고 있는 스탁 옵션으로 5%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88%를 누구한테 줬다? 우리 회원들한테 다 넘겨드렸어요. 그 가치를 아시면서도 넘겨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징기스칸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의 입장이죠. 왜? 장수들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회장님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지만 우리는 어떻게 많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회장님이 하는 역할 이상의 몇 배를 더 뛰어야 된다? 88%를 더 뛰어야 되죠. 88%. 88% 갖고 있는 주주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FT 말의 특징은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게 말. 이게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뭐 없어져 버린다든지 죽어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생한다는데 일반 말들은 어떻게 생명이 있죠. 호흡을 하고 산소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이 있지만 이 메타에프 말은 어떻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애완동물 시대에서 잠깐만요. 시간이.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이제 넘어왔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저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1천만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웬만한 집에는 어떻게 반려견 그리고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고양이 이렇게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상품을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반려동물 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직계 존속 개념으로 간다. 우리가 부부가 살게 되면 반려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반려견 표현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NFT 반려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 시대로 오니까 한 번은 쭉 지나가게 되면 유모차를 누가 끌고 왔는데 우리네가 있는가 싶어보니까 그게 누가 타고 있더라? 반려견이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도 끼워요. 손장갑도 끼워요. 양말도 신겨요. 머리핀을 예쁘게 단장을 해요. 그리고 또 옷도 예쁘게 입혀요. 자, 반려동물 시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려경주마 시대죠. 경주마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자마자 성능치나 능력치나 이게 어떻게 이게 실적치가 높아지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능력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이템. 여기서 유모차, 머리핀, 옷, 뭐 양말 이 아이템들이 있죠. 이 아이템들을 우리는 장착을 해가지고 기술을 탑재해야만이 나가서 경력, 실적을 쌓아야만이 이 경주마의 가치가 상승한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수익 모델이 있는데 경주에 출전했을 때 우승했을 때 가져오는 수익 모델과 이 경주마의 능력치와 실적치에 따라 가지고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에 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이걸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겠죠. 예? 높은 말에 성능치가 있으면 저도 사고 싶을 건데 누군가가 다 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홀로그램 시대에 감성 시대, AI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말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글을 끼고 들어가는 거죠. 고글 들어가면 어제 경기에 참여했는데 어디 불편한 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말이 얘기하겠죠. 주인님, 어제는 발이 약간 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오늘 또 출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뛰게 하게 되면 1등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대를 사가지고 아이템을 장착시켜 드린다 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 우리 저게 반려마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 기분 좋았어 이렇게 기분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주인이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관리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게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동물의 감성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한국에 이래 보면 내국인,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이게 사행성으로 진행되는 게 한국 마사예요. 과천이죠. 우리는 한국 마사의 시스템을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옮겨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한국 우사회, 그 경상북도 청도에 있죠. 경정, 하남 미사리에 있습니다. 이게 배로 있지 않습니까? 요트로 시합하는 거예요. 빨리 가기 시합하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있어요. 이 사이클인데 광명이 있어요. 경륜 선수들이 사이클 타고 경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카지노가 있죠. 이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 한국에는 이 사행성 시장이 흐르는 시장이 한 600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중에 로또 복권 시장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산이 평균 한 700조 정도예요. 우리나라 연평균 그 저기 생활에 쓸 수 국가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700조 정도. 그리고 전 세계 에볼루션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이 육경 시장이에요. 육경 시장. 그리고 이제 이 도박성이 아니고 사행성이 좀 강했던 국가들은 중국입니다. 중국인. 만리장성이니까 우리가 심리가 보통 4kg죠. 만리장성하면 4,000kg를 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거기 들어가는 인부들도 축성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진시황이 구해내는 게 만리장성 복권을 만들어냅니다. 왜? 재원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만리장성 복권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120자의 한자를 10개의 한자를 맞추게 되면 1등 당첨되는 시스템이 가동이 이때부터 됐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도박성이 강하다. 그 마카오에도 어떻게 카지노 이게 많죠. 그리고 미국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지만 중국 근처에 홍콩 옆에 마카오에도 이런 장을 만드는 게 중국이다. 한국 마사의 매력, 마주의 매력이죠. 마주의 매력은 한국 마사회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 마사회는 운영 주체자 있고요. 그리고 말의 주인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마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 100억이 배팅이 됐다 보시면 30%는 세금 플러스 운영 관리 경비 유지비를 30%를 먼저 뺍니다. 그리고 그중에 10%를 또 먼저 빼요. 60%를 가지고 어떻게 배팅한 사람들, 1등에 배팅한 사람, 꼴찌에 배팅한 사람, 여러 배팅하는 배팅 금액을 나눠주는 게 60억을 나눠줘요. 그럼 한국 마사의 마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출전했는데 10%를 빼는 게 10억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마주 입장에서 이번에 출전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중에 10%뺀 것 중에 1등이 항상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로또도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듯이 1등이 예를 들어 8억을 가져간다. 10억 중에 8억을 가져갔다. 이러면 마주 입장에서는 입이 째질까요? 어떻게 웃음이 나와서 못 참겠죠. 그런데 마주는 그런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도 이제 마주죠, 그죠? 마주가 마켓플레이스에 좋은 말들이 막 나왔어요. 자, 제주도에 보니까 경주마 중에 명마가 나와 있어요. 입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마주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새벽같이 갑니다. 그렇게 돼야 높은 금액으로 그 명마를 사게 되면 이 명마가 나중에 마천, 그러니까 과천 마사회에 투입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배팅을 크게 하겠죠?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명마 나오면 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오프라인 쪽에 보면 이거 페가수스가 이게 생명은 다했지만 정해진 수명은 있지만 이게 833억 원이라는 명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생을 다하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NFT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팩트. 반드시 해야 될 마주 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마주 사업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오죠? 그리고 어떻게 능력치나 실적치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는 기대치를 똑같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NFT 마켓은 보면 정적인데 우리는 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적이다. 동적이면서 경주마가 돈을 벌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앱술품, 컨텐츠, 그림, 사진, 원숭이 사진 이게 다 정적이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가치를 발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면 출전할 때마다 돈을 벌어오면서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또 마켓에서 또 높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되는 NFT 경주마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경주마의 최대 능력치는 보면 말 밑에 보면 FPS, 퍼스트 스피드, 미들 스피드, 라스트 스피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레전더리는 제일 높은 게 999, 에픽 799, 레어 699, 커먼 649. 이게 우리가 경주하는 데는 혈통끼리 경주합니다. 혈통끼리 경쟁자니까 뭐 이게 맞았다 해가지고 레전드에 가서 커먼이 붙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번에 이 영종도에서 1박 2일 행사할 때 말에 대한 스펙이 쭉 나오면서 경기하는데 5판을 했는데 제가 한 판에 1등에 걸어서 우승하는 게서 우승해서 상금 10만 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자, 에픽 경기였습니다. 에픽 경기. 에픽 경기에 요게 FS, MS, NS가 표기돼요. 쭉 나오는데 9번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799, 799, 799. 그래서 딱 집었는데 1등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799, 799, 799 나왔는데 이게 9번 말에 찍지 않고 어느 말에 찍었냐면 3번 말에 찍었어요. 3번 말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승 횟수가 3회가 있는 거야. 우승 횟수가 3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찍었는데 1등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죠? 왜냐면 그 전에 경기에서 나온 경주 1등 기록은 내보다 능력치가 떨어진 경주마를 통해 가지고 우승을 했는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799, 799, 7구가 달리게 되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옛날 기록치만 너무 저기 기대치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명마는 이제 합성과 합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마 탄생, 분해 제작을 통해 가지고 명마가 새롭게 탄생된다. 그래서 20만 마리 정도가 이제는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 가치, 그 최소 메타에스는 2,000개는 확보해야 되는데 지분율로 계산하니까 0.001%의 지분을 가는데 2,000개가 돼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 1, 2분 얘기하고요. 우리는 마주, 주주, 점주, 산하조지고, 마주는 어떻게 내 말을 갖고 있어 매일 아침 9시 이후에 의무 출전을 해야 됩니다. 출전할 때마다 출전 배당 수익과 경주마의 능력치가 향상이 되고요. 주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USDT, 그리고 메타 S 토큰을 갖고 있는 주주 같으면 STO 주주 주식형 배당액입니다. 이거는 USDT로 이제 매달 초에 들어오죠. 1일 날 보통 평균 들어요. 그리고 메타 S 토큰의 가격이 상승되면 여기 2,200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죠. 이거는 9만 원일 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14만 원입니다. 현재. 이게 기대치가 자, 배당 수익도 가져가면서 코인 기대치, 상승되는 기대치에 대한 수익도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메타 S 토큰이다 보시면 돼요. 자, 점주 사업이 있죠. 이거는 현금을 바로바로 15일 날 매달 15일인데 필리핀 스포츠 게임 가맹 점주입니다. 250% 순환 재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억 2천을 투자하게 되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600만 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메타아트 있죠. 메타아트 법인의 명화를 이게 담보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드린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끝나기 전에 이게 명화가 NFT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 수익의 50대 50을 회사와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게 55분이고 또 이게 우리 서울연합사무실에서는 또 11시에 또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끝내는 게 맞고요. 자, 이 다음 그림이 아주 멋있네요. 이제 이 로켓 배송하고 좀 비슷한가요? 로켓 배송? 그 쿠팡에서 나온 로켓 배송이죠. 그 쿠팡이 그 로켓을 그림을 넣어가지고 로켓 배송해가지고 이게 쿠팡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로켓이 뭐냐면 메타 토큰 이게 메타 S 호라고 표현했죠. 메타 S 호가 어디까지 간다? 별을 지나 달나라까지 to the moon. 자, 이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가지 마라 해도 가야 되는 게 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메타에스 토큰이 어떻게 달나라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문제가 없으면 이더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비트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생태계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은 굉장히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 시장에 우리는 무조건 로켓을 탑승해야 된다. 탑승하지 않아야 된다. 어째야 하오리까? 2,200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회사가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14만 원이 되고 이러면 회사도 어떻게 좀 더 높은 가격에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시장에 많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